빚. 이젠 안녕. 정부 지원으로 새 출발하는 법. 안녕하세요. 18년 차 신용상담사 유지민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갚아준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정부에서 정말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3만 명의 빚을 절반 이상 없애줬거든요. 당시에 6개월 넘게 돈을 못 갚고 계시던 분들 중에 1억 원 이하 빚이 있으신 분들한테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줬어요. 그때 제가 직접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정말 3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박근혜 정부 초기보다 더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빚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자 갚느라고 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새출발기금. 연체자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배드뱅크. 금융사가 팔지 못한 빚을 공공기관이 매입한 후 탕감하는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 소상공인 129플러스. 연체 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구조 개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변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기간에 발생한 채무만 해당됐는데 2025년부터는 2024년 11월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배드뱅크 활성화입니다. 장기 연체자, 개인, 파산 위기자 중심으로 채권 소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변화, 신청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했는데 이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에 폐업자, 저금리 분할 상환도 있어요. 폐업 이후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장 30년간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평균 대출 금리도 연 2%대로 전환해 주니까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부에서 무려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만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새 출발기금 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글로 새 출발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직접 가서 신청하기입니다.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전국에 76곳이나 있어서 집 근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 서류 작성이 어려우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미리 겁먹지 마세요. 꼭 필요한 서류들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장사하실 때 받으신 그 서류예요. 복사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이건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됩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 국세와 지방세를 잘 냈다는 증명서예요. 이것도 세무서나 구청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재무제표, 이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장사하면서 번 돈, 쓴 돈을 정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관련 서류 은행에서 받으신 대출 계약서나 연체 관련 서류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너무 오래된 서류는 안 되니까 꼭 새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세금을 밀린 게 있으시면 먼저 내셔야 해요.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세금만 내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신청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를 내시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신청만 하셔도 바로 다음 날부터 빚 독촉이 멈춰요.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와서 언제 갚을 거냐? 하고 재촉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시죠? 매일매일 독촉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집이나 가게를 빼앗기는 경매도 중단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일단 안전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이씨 사장님 이야기예요. 62세이신데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지면서 은행 대출 6천만 원을 4개월 넘게 못 갚고 계셨어요. 매일 은행에서 전화 와서 언제 갚을 거냐 하니까 정말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새 출발기금 신청해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6천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없애주셨어요. 80% 탕감 받으신 거죠. 결국 1,200만 원만 갚으시면 되게 되었고, 그것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시면 되거든요.
한 달에 7만 원 정도예요. 이 씨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제 살 것 같다. 또 다른 분은 75세 김씨 할아버지이신데요. 작은 철물점을 하시다가 빚이 3천만 원 생기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니까 90% 탕감을 받으셨거든요. 3천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없애주셔서 300만 원만 갚으시면 되게 되었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말까지만 신청받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둘째,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어요. 평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셋째, 재산이 많으면 혜택이 줄어요. 집이나 땅이 많으시면 도움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요. 넷째,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받으신 도움을 다시 돌려주셔야 해요. 다섯째, 사기 조심하세요. 돈 먼저 주면 빨리 해준다. 수수료 내면 더 많이 깎아준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프로그램은 완전 무료예요. 여섯째, 신용등급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연체하고 계시면 어차피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빚부터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일곱째, 새로 빚 내시면 안 돼요. 도움받고 나서 또 대출 받으시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들에 대답해 드릴게요. 상담사님, 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데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새 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개인분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채무 조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고령자분들은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총 빚이 5천만 원이고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면 90일 이상 연체 상황인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탕감 가능하고 취약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4,500만 원까지 탕감 가능해요. 하지만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있으시면 그만큼 탕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갚으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신청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모든 분이 다 승인받는 건 아니거든요. 거절당하는 경우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째,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빚은 3천만 원인데 집값이 5천만 원이면 집 팔아서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고의로 연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 출발기금 받으려고 일부러 안 갚았구나. 이렇게 보이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셋째, 최근에 사치성 소비를 많이 한 경우.
해외여행 가거나 비싼 차 샀는데 돈 없어서 못 갚는다 하면 당연히 거절당하죠.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빚만 정리되고 가족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다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 것으로 의심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모든 재산을 신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청 후에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대출발기금을 이용하신 기록이 2년간 남아있고 신용평가에도 최대 5년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성실하게 갚아 나가시면 서서히 신용이 회복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새로운 빚을 내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갚으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것도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한번 탕감 받으신 건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는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작정 신청부터 하시는데 본인이 정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하셨어야 하고 현재 90일 이상 연체 중이셔야 합니다. 만약 31일에서 90일 연체라면 조건이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총 채무가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을 넘으시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체가 시작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관리를 잘못해서 연체된 경우는 받기 어려워요. 사업자 등록증 준비하실 때는 휴업 신고했다가 다시 복구한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사업 지속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돼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매출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월 500만 원 벌었는데 2020년부터 2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세요. 대출 관련 서류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일부 대출을 빼먹는 거예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심지어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해요. 나중에 빠진 게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신청서 작성할 때 승인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체 사유를 적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라고만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세요. 임대료는 월 150만 원 그대로인데 매출이 60% 줄어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담당자가 상황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단순히 못 갚겠다가 아니라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부업을 시작했거나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거나 다른 대출을 정리했다면 그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탕감받은 후 어떻게 사업을 다시 정상화할 건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중요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말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좋게 봐주시거든요.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시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늦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3개월 통장 내역이나 가족명의 재산 관련 서류를 자주 요청받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나 직접 면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연체하게 된 정확한 시점과 이유, 월 소득과 고정 지출, 탕감받은 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청에서 거절당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해 보세요. 만약 새 출발기금이 정말 안 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 회생 절차, 배드뱅크 프로그램 등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 승인 받으신 후에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릴게요. 승인 받으시면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탕감된 정확한 금액과 남은 금액의 상환 조건, 앞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탕감받은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약속대로 갚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연체하시면 받으신 모든 혜택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행동하는 것이에요. 제가 18년 동안 신용상담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에요. 새 출발기금도 2026년 말까지만 신청받으니까 미루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비용도 없고 거절당해도 손해볼 건 없거든요. 하지만 신청 안 하시면 0%고 신청하시면 최소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거든요. 끝으로 연락처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 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 출발기금에서 하시면 되고 전화 상담은 266-13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가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검색하시면 집 근처 지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부 프로그램은 절대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돈 먼저 주면 빨리 처리해 준다. 수수료 내면 더 많이 깎아준다. 이런 말 하는 곳은 100% 사기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빚 때문에 괴로우셨던 시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이자 걱정부터 하시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시고 그런 날들이 이제 끝날 수 있어요. 새 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으셨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 상담 오실 때는
어깨가 축 처져서 오시는데 탕감 받으시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정부에서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새 출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